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네, 우리 간단하게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6%가 도시에 살고 있고, 미국 등 대도시의 경우 평균 200여 개가 넘는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국에서 떡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주를 이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다방면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에서의 선교입니다. 한국 선교의 중요 과제와 이슈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세계 선교의 축약판이라 불리는 도시 선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도시 선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집결지인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문화권 선교를 총칭합니다. 도시나 자국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시 전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타민족, 타언어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전도는 자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국내외에서 도시 선교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랜드마커 미니스트리 측은 도시 선교가 1900년대 초창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혁명을 겪었던 영국의 런던에서 1935년도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정착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하여서 창의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플랫폼 선교다. 다국적 유동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는 복음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선교 전략지로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엔 한 해 1,7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국제도시 선교회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는 187개 언어를 쓰는 약 400개 민족이 있습니다. 도시가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 된 셈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도시 선교는 이주민과 미전도 종족 선교 모두 가능한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군속의 고독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정말 힘들고 또 도시 안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변조했고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갈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시 선교가 정말 엄청난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선교는 거리에서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전도지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7개국 12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제도시선교회는 도시선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복음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로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과 계층별로 복음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도시선교를 감당할 교회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경제인에 맞는 리더십들, 또 정치인들은 혹은 예술과 음악인들은 그들의 세계에 맞는 전략과 방법으로 전도하고 그들이 소속된 계층을 직접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한국 선교에서 도시 선교는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풍족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복음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고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전 세계 79억 인구 중에 56%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도시에 보내셨고 이 도시 선교를 통하여 세계 선교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 이주민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랜드마커 미니스트리 도시 선교하는 랜드마커 미니스트리 오영섭 목사고요. 이 시간에 어제 잠깐 나눈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했고요.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 선교를 위한 도시 선교의 5단계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만남의 접촉점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외국인 유학생과 만날 수 있는가? 단순합니다. 도시 캠퍼스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요,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랭귀지 코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오면 영어를 배우고요, 한국으로 유학을 오면 한국어 랭귀지 코스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또 이곳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가게 되면, 그러한 만남의 접촉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서 온 또 한국인 유학생들은 또 여러분 같은 민족을 만나면 또 반갑게 또 한국어로 또 자기의 언어로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캠퍼스를 들어가셔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여러분들이 만남의 접촉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이런 음악, 미디어, 또 놀이문화를 가진 어떤 초청장을 가지고 거기에 초청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니스트리에서는 이 허그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선교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그라는 것은 이렇게 안아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H는 해피푸드, 그래서 바베큐 파티의 약자고요. 그리고 U는 유닉조이, 그래서 뮤직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G는 그룹 다이나믹. 이것이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음식이나 음악 공연은 대부분 전도에 관심 있는 교회나 미니스트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이 세 번째, 보드게임입니다.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은 특별히 이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인데요. 먼저 허그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학생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연이 있습니다. 박세윤 기자입니다. 한국에 등록하는 국제 유학생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등록 유학생들의 수는 2015년 91,332명부터 2016년 104,262명, 2019년에는 161,165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 한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유학생 선교에 매진하는 사역단체 랜드마크 미니스트리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도시세대는 다문화, 다언어, 다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 도시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도시 선교 단체입니다. 도시 문화, 즉 음악, 미디어, 그리고 놀이문화의 트렌드를 가지고 허그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랜드마커의 사역은 허그라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음식을 통한 교제, 음악 콘서트를 통한 기쁨, 단체에서 직접 개발한 보드게임을 통한 재미까지 허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년에 4번 진행되는 허그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았습니다. 특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드게임은 전 세계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프로그램 속에 담긴 따뜻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며 유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고백합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그 고국으로 돌아가구나 생각했던 중국인 유학생이 저희 카페에 찾아왔어요. 교회 카페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무 외롭고 너무 심심해서 코로나가 무서웠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라고 저희 공동체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계속 드리게 됐고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또 예배에 함께하기 원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캠퍼스에서 사역하며 서로 다른 환경을 마주하는 사역자들. 하지만 영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중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세례 받기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보았을 때 정말 이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유학생들 중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옷을 갈아입은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학생들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학교 다니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이 다 사역자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뭐 하고 싶냐고 그때 많은 생각 못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역이요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사역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랜드마커 미니스트리. 다양성 가운데 복음의 확산을 소망하는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경입니다. 이 허그는 10대부터 3, 40대까지 가능하도록 기획된 전도 프로그램인데요. 그 가운데 이 보드게임은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지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영어, 한국어, 스페니시, 한국어, 러시아,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언어 카드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보통 친해지려면 함께 게임을 하곤 합니다. 재미도 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게임을 즐기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만큼 말을 이동합니다. 자신의 보물을 들고 가장 먼저 왕국에 도착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왕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상대의 보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서로 질문도 주고받습니다. 이 보드게임은 교회나 학교, 가정 등 신앙 공동체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한 선교단체가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이 방법을 고민하다 게임을 기획했고 보드게임 개발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그 도시 세대의 특징이 음악과 미디어와 놀이문화거든요. 기존에 없는 이 놀이문화를 통해서 오게 만들고 또 함께하게 만드는 그 놀이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드게임을 로스트 트레저란 이 게임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며 시작됩니다. 4명에서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질문과 경청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게임의 시나리오와 그림, 진행 과정 모두 성경이 기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왕국에 비유하는 등 성경적 세계관을 반영했지만 일반적인 게임 형태라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총 4가지 버전으로 외국인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게임이 끝난 뒤엔 보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간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정했던 그 보물이 내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건 아니었구나 하는 믿지 않은 친구가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드게임을 개발한 랜드마커랩스 은대범 대표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나눔이 가능해 교회는 물론 학교나 상담기관에서도 많이 찾는다며
건강한 놀이문화 창출을 목표로 올해 안에 바틀 사고 경작하는 시드란 새로운 보드게임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네, 이거 문의가 좀 있고, 그래서 저기 문의가 있으신 분, 또 혹은 구매를 원하는 분은 우리 이은주 간사님, 저희 랜드마크 민스리 간사님입니다. 그래서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어떤 문화를 통해서 그 유학생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저희 이제 서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니스트리는 고려대, 경희대, 외대에 있는 캠퍼스 타운에 카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 학당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 모임, 그리고 다양한 문화 클럽을 만들어서 그곳에 오도록, 카페에 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캠퍼스 근처에 일자리를 좀 소개해줘라.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좀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성도들의 그 식당이라든지 그 직장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좀 소개시켜주면 그것이 매개가 돼서 교회로 쉽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2번째 단계, 이제 만남을 갖게 된다면은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건가? 어떻게 외국인 유학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첫 번째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락 가능한 다양한 SNS를 활용하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왓츠업이라든지, 뭐 하여간 다양한 SNS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시대에 잘 안 주지만 SNS를 전화번호를 받기는 어렵지만 SNS를 통해서는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만난 다음에 또 같이 만나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같이 만나는데, 그러니까 한 2-3명하고 같이 만나고 식사 초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을 좀 교체해서 다른 만남들을 또 주면 굉장히 흥미로워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다양하고 새로운 그룹과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특별히 유학생 경우는 이곳에 와서 친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을 다양한 부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을 주선해주고 또 그런 만남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그룹과 새로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게 하라.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교회 안에 어떤 다양한 뭐 취미 그룹이라든지 뭐 기타 교실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음식 교실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취미들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소그룹으로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미국의 같은 경우 뭐 골프 클럽이라든지 뭐 뭐든지 다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네,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한 그룹과의 만남의 기회를 위해서 또 교회 쉐어하우스가 있다면 공동체 생활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는 지금 고려대학교 뒤에 5개 하우스에서 지금 쉐어하우스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해서 그 공동체에서 같이 식사하고 또 그 주말에 와서 잠을 자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사 먹는 음식보다 집에서 직접 슬로우 푸드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것이 굉장한 또 감동이 되고요. 이 가정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다양한 만남들을 갖는데 식사 교제, 네, 그런 모임들이 좋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외국인 유학생이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구직 혹은 대학원 진학 상담으로 비자 문제를 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주민들에게 또 특히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비자 문제죠. 비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변호사 또 상담, 어떤 일자리, 다양한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팀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게 되고 교회에 정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유학생의 경우는 수강 신청하는 거, 학교 과제, 졸업시험, 진학, 행정, 서류 업무, 병원, 그리고 이사 하는 것을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을 왔을 때 공항에 나온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럼 이사를 좀 도와주라는 것. 또 공항에 나가서 픽업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이라든지 과제라든지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 또 살면서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리스트를 쭉 짜가지고 그 리스트대로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도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만남을 갖도록 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 유학생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유학생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주민들, 근로자들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어갈 건가. 첫 번째는 다문화, 다언어, 다민족의 예배로 초청하라는 것이요. 앞에서 이제 이미 만났고 관계를 형성했고 도움을 주면서 좀 사귐이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언어를 초청하는데 다언어의 언어, 다민족, 다문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예배를 갖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 한 예배 정도는 그것이 필요하다. 언어별 예배는 이제 필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많은 그 논쟁들이 있어요. 언어별 예배를 해야 된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그냥 국제 열방의 예배입니다. 열방의 축제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예배하는, 다양한 민족이 예배하는. 특별히 이제 영어권에서는 영어가 메인 랭귀지가 되면서 플러스 2개 정도. 저희는 이제 한국의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국어가 나오면서 영어와 중국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메인이 되는 언어들로 함께 자막과 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유학생들이 함께 예배할 때는 검은색, 누런색, 하얀색 다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도 있고. 그래서 함께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마음을 열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하지만 소그룹은 언어별로 합니다. 소그룹은 언어별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는 자기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나가요. 예배 때는 어차피 듣고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면 또 멤버십이 생기는데요. 소그룹은 언어별로, 문화별로 좀 다양하게 나눠주면 또 연령별로 나눠도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그룹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그룹을 다양하게. 그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캠퍼스 성경 공부, 언어별 성경 공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원하는,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주고, 또 캠퍼스에 찾아가고 직장에 찾아가서 만나는 1대1이든지 그룹이든지 그런 시간을, 또 아니면 요새 뭐 줌이든지 그렇게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부흥사경회를 저희가 진행하는데, 여러분 어떤 좋은 집회나 수련회나 이런 것에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좀 맡겨주면 좋습니다. 안내라도, 작은 일이라도.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을 동역하는 것, 그리고 역파송. 외국인 유학생과 어떻게 동역하고 파송까지 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루스타라는 것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루스타는 러시아 언어권, 네, CIS 독립 15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음 세대 또 청장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컨퍼런스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대면 이전에 저희가 했던 캠프들입니다. 모든 세대 캠프로 함께 했습니다. 키즈, 유스, 청장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캠프로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루스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껏 전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Я благословляю каждого, каждую церковь, каждую общину на то, чтобы Христово сердце проходило и направлялось в мир.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그 힐링 파워가 우리 가운데 또 사랑하는 러시아 지체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И мы будем молиться о том, чтобы Божий Дух исцеления коснулся и был на всяком русскоязычном человеке.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찬양팀은 지금 예배할 때 저희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히브리어로 주일 예배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찬양팀 중에 한 팀이 저희 팀인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들이 외국인 사역자로, 저희 풀타임 사역자 중에 2명이 한족입니다. 그들이 지금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다음 영상인데요. 불가리아에서 저희가 이 연합해서 이 유학생들과 함께 했던 아웃리치입니다. 한번 보시죠. 도시선교입니다. 2019년에 나가고 지금 못 나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수가 영어와 불가리아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수가
저희가 도시 부흥 예배라고 집회를 하고요. 저녁에는 저런 도시부흥 예배를 하고 이제 캠퍼스로 거리로 전도팀이 현지팀과 함께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허브에 초대를 합니다. 해피푸드죠. K 푸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 교회를 처음 나온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공연을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함께 합니다. 저 부채춤하는 친구에 중국인도 있고요. 싱가포르 친구도 있고요. 외국 애들이 이 한복을 입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드게임. 이거 하면 처음 다 친구가 돼버려요.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역파송에서 모국의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 친구들이 다 역파송돼서 또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